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시즌 6 첫 방송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새로운 시즌의 시작은 장강명과 함께. 장강명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강명입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 작가님하고 같이 살고 계신 분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독서 플랫폼 금음 김혜정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금음의 김혜정입니다. 오늘도 놀러 왔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책 팟캐스트. 네. 그리고 최장수 팟캐스트. 책걸상. 펀딩 성공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 응원해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독서 플랫폼 금음. 네. 그 저희가 지난 시즌에 이제 같이 콜라보도 좀 하고 그랬는데 네. 올해도 뭐 이렇게 기회 봐서 여러 가지 좀 같이 좀 하시죠. 아유,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좋죠. 네. 그 혹시 오늘 오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 시즌 첫 방송은 내가 늘 나오마 뭐 이런 괜히 했다 혹시 그런 후회는 안 했습니까? 저는 그런 후회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한 5시즌? 4시즌 이때쯤부터 와, 이거 진짜 늙을 때까지 하면 좋겠다. 60살, 70살 돼서도 계속 막 외국이 있어도 막 이거 오고 보세요. 싶다. 자기는 첫 시즌 한 번만 나오면 되지만 우리는 100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그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7,000회 뭐 이런 거. 우리끼리 서로 부고 전하고. 부고 얘기 나오는데도 웃음이 완전 터지네요. 이번 시즌도 우리 장 작가님 모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서. 떠난 사람이 저예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독지가들 한 분 이렇게 세상 떠나시고 그러면 이렇게 북어 댓글 읽듯이 북어 전해야겠다 뭐 이런 농담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되게, 할 거지 뭐. 되게 막 뭉클뭉클하면서 되게 좋으셨다고. 죽음을 희화하는 이런 자리 너무 좋아요. 그 이번에 이제 펀딩이 이제 사상 최고 금액을 달성을 해가지고요. 네. 좀 조금 또 약간 돈이 생겼으니까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 오늘은 저희가 모시려고요. 저희 이렇게 갖고 왔어요. 뭘 가져왔어요? 법인카드. 법인카드? 금은 법인카드? 저 금음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책걸상 독지가 분들도 우와. 그렇고 예. 금은 JYP, 법인카드. YG님. 지금 저기 관전하고 계시는 저 혼비님도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말 안 하기로 해놓고 지금 김원비 작가 옆에 있다는 얘기를 장강명 작가가 네. 아니 같이 방송 참여해도 되는데 굳이 본인은 방송은 참여하지 않고 밥만 먹겠다고 지금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회에만 나오는 사람이랑 방송 참여하지 않고 끝에 회식만 가는 작가님. 네, 좋습니다. 첫 시즌 이제 대부분 장 작가를 할 때 네. 본인 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쵸. 주로 지난 시즌에 그러지 못했고 한 번 빼고는 다 네. 본인 책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새 책이 나온 게 없죠. 최근에 나온 건 없죠. 이제 곧 나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그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은 우리가 이미 방송을 했고 오래전에. 네.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해주셨고 그것도 이제 저 다른 작가분 또 네. 나 까먹었네. 또 서유미 작가님 모시고 네. 방송을 했고 네. 그래서 그 서유미 작가님이랑 다리도 장강민 작가님께서 이렇게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럼 출연은 해야겠는데 뭘로 네. 할까? 안 그래도 제가 그래가지고 24년도 첫 방송이다 해서 무슨 책으로 갖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냥 가는 것보다는 뭐라도 같이 읽고 가면 좋겠다 해서 생각했던 게 올해가 청룡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룡의 해. 네, 올해 24년도가요. 저 처음 들었어요. 청룡의 해. 이렇게 무심하시. 그래서 제가 용이 나오는 책을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나온 게 드래곤 라자 8권, 얼음과 불의 노래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JYP님 때문에 안 되겠다. 탈락. 안 되죠. 이 류가 용이 나온 류가 다 판타지예요. 그래서 일단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무라카미 류 같은 날리고. 작가를 다뤄도 되지 않습니까? 류가 용자예요? 용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아닌가?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말씀 네, 계속하세요. 전혀 생각지를 그 못했네요. 작년에 나왔던 책 중에서 그 봉황 어쩌고 저쩌고 봉황하고 용이 같은 봉황? 겁니까? 아니 봉황 어쩌고 저쩌고가 들어간 제목의 그 판타지스러운 책이 있는데 네. 거기서도 그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를 모티브로 한 그 외국 한국계 외국 작가가 쓴 소설인데 거기에도 용이 나옵니다. 로봇용이 나와요. 로봇용. 무라카미 류는 그 용자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마을 위에 용이라는 뜻인 거죠. 어. 무라카미 류. 촌상룡. 춘상룡. 춘상룡. 네. 아 촌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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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목 흐드러지는 봉황의 세계. 흐드러지는 봉황의 세계. 봉황의 색채. 어, 이윤아 작가가. 아니 봉황하고 그래요? 용 다르대는데 네네네. 왜 자꾸 봉황 나인- 얘기를 아니 하고 아니 속에 제목만 봉황의 색채고 그 용이 안에 나온다. 용이 나온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소개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한 30분은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저는 테메레르 할까 막 이랬었는데 뭐라고요? 테메레르 시리즈. 테메레르라고 용이 나오는. 그러니까 테메레르 테메레르 재밌어요. 테메레르 테메레르. 9권까지 있고요. 이게 일종의 대체 역사 판타지예요. 그래서 제가요. 자, 용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용은 안 되겠다. 다른 거 막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너무 억지 기획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부부한테 좀 의미 있는 장소가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관련된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에 책걸상 청취자분들께 해서 생각했던 게 제주도를 저희가 사실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집에만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저를 보다 못한 장강명 작가가 어디라도 가자 하고 저를 끌고 갔던 곳이 이제 당시 제주도였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라 가지고 그때 해외여행을 좀 가면 좋겠는데 어디 갈 데는 없고 해서 그냥 겨우겨우 집과 되게 다른 곳을 찾아서 갔던 게 제주도였는데 그 제주도가 저희 부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곳이라 또 이번에 작년에 23년도에도 또 장강명 작가가 제주도의 가파도에서 레지던시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그때 읽은 책도 있다. 저도 또 이제 그 제주도의 어떤 동네 책방에서 재밌는 금은밤 이벤트를 하면서 읽었던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이 또 재밌어서 그러면 그 책을 좀 같이 소개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올해 처음 테마는 제주도로 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혼자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냥 막 패널이 된 것 같고. 아니요. 그래서 진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책이 있어야 될 텐데. 장 작가가. 장 작가님이랑 혜정 대표님이 막 걱정을 하셔가지고 주로 근데 걱정을 혜정 대표님이 하셨어요. 보니까 장 작가님 별로 생각이 없으셨던 생각이 것 같고. 없어요. 되게 대부분의 남편들은 별 생각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혜정 대표님 혼자서 막 이렇게 노심초사 막 고민을 하신 다음에 월요일이랑 수요일 2번 방송에 한 권씩 소개할 책을 우리가 준비를 해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책 제목도 받았어요. 오늘 이제 소개하실 책은 매들린 밀러의 키르케라고 네. 하는 책입니다. 제주도랑 관련 있는 책 한다면서? 근데 그 이제 이 책을 제주도에서 읽은 거예요? 맥락을 설명해 그렇죠. 주시겠죠. 네. 오, 관련이 있어요. 제주도랑 관련 있는 책이라면서 지금 키르케? 네, 키르케. 매들린 밀러의 키르케. 어떤 관련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봅시다. 네. 그 주관님은 키르케는 아시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르케. 그 있다는 것만 알죠. 마녀. 마녀. 키르케가 섬에 사는 마녀예요. 섬에 혼자 사는 마녀고 이제 섬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짐승으로 바꾸죠. 그 그리스 신화에 여러 번 나오는데 키르케가 제일 유명한 게 그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그 키르케가 사는 섬에 갔더니 선원들을 다 돼지로 바꿨는데 오디세우스는 이제 뭐 지략을 동원해가지고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 뭐 해서 뭐 그 자기 선원들을 다시 사람으로 바꿨고 근데 이제 또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한 1년 동거하고 이런 얘기가 있고 오디세이아 말고도 이제 그 앞뒤로 키르케가 그리스 신화에 몇 번 나오고 매들린 밀러가 이제 요즘 핫한 이제 작가인데요. 이게 두 번째 발표 소설이고 첫 번째 소설이 아킬레우스의 노래라는 소설이에요. 이분 원래 이제 미국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되게 본인이 이제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기도 했고 고전을 공부하기도 했고 이 고전을 이제 현대식으로 써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뷔를 했는데 첫 작품이 아킬레우스의 노래고 두 번째가 키르케.
둘 다 약간 좀 페미니즘 관점으로 옛날 그리스 신화를 재해석한 건데 아킬레우스의 노래는 그 일리아스를 재해석을 했고 그리고 키르케는 오디세이아의 조연인 키르케의 관점으로 오디세이아 앞뒤 그리고 오디세이아까지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제주도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제주도가 아니라 가파도에 있었지만 가파도가 뭐 제주도 밑에 있는 섬이고 거기서 석 달을 있었거든요. 9월 초에 내려가서 12월 초까지 있었는데 중간에 서울 잠깐 올라왔을 때 제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좀 걱정했어요. 좀 적응 못할까봐 도시 생활에. 네, 약간 말도 좀 버벅대고 네. 그때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좀 이렇게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사람들이랑 늑대 소년이 약간 좀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 장 작가님 가파도에서 좀 더 있으면 불과 1, 2개월 만에 혼자 말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가파도가 이제 되게 작은 섬이에요. 1제곱킬로미터 안 되고 주민도 200명이 안 돼요. 1제곱킬로미터가 안 돼요. 네. 그 가파도가 저 마라도 가는 배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리는 그거죠. 맞아요. 아주 조그만 섬. 굉장히 작은 섬이군요.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마라도보단 커요. 그래도 뭐 비슷할 걸요? 비슷해요. 비슷한가? 아무튼 뭐 배 타고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한 10분 가면 돼요. 10분. 네. 제주도에서 그래 10분 정도 가면 있는 섬이에요. 제주도의 이제 남서쪽의 모슬포라는 곳에서 모슬포 배를 들어갔어요. 타고 마라도 안 마라도- 가봤지. 마라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요즘은 마라도 가는 길에 내리진 않고 마라도 가는 배 따로 가파도 가는 배 따로예요. 보통 제주도 여행을 가셔도 이제 가면은 제주도에도 옆에 섬이 많잖아요. 우도도 있고 네네. 막 근데 제주도 본섬에서만 이제 짧은 휴가를 즐기시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섬은 갈 기회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가파도를 가본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2021년에 아까 김혜정 대표가 얘기했던 그 일 때 가파도를 처음 갔었는데 되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파도가 제일 높은 데가 해발 20m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를 봐도 사방이 트여 있어요. 바다를 봐도 하늘이 트여 있고 뒤를 돌아도 그냥 뭐 높은 게 없어가지고 되게 트여 있고 사람 가파도는 없고 JYP도 최고봉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최고봉에 전망대가 있어요. 그 전망대 심지어 높이가 전망대도 20m예요. 있어요? 네, 그 정도 내가 올라갈 수 있어. 소망 전망대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부부한테 인연이 있는 가파도인데 거기서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때 2021년에 가파도를 갔더니 무슨 거기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되게 멋지게 생긴 건물이. 그 건물이 뭔지 그때 살펴보니까 거기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박상영 작가님도 갔다 오셨고 김금희 작가님도 갔다 오셨고 뭐 이런데 핫한 작가님들 다 갔다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자동 갑자기 핫한 작가로 듣고 등극. 있는 김원비 작가가 오른손을 번쩍 들어서 난 자기도 갔다 왔다는 줄 알았더니 그냥 머리를 긁는 거였습니다.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한 6년인가 뭐 7년인가 하면서 또 코로나 기간에 멈추고 했는데 또 소설가를 안 받을 때가 있었고요. 아마 작년에는 소설가가 없었고 근데 올해는 시각예술 작가 5명, 소설가 2명. 그러니까 2023년에는 그렇죠. 네. 2023년. 네. 작년에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죠. 갔는데 그 시각예술가 5명은 한 곳에서 모여 살았고 시각예술가 5분. 네. 네. 시각예술가 5. 근데 저기는 기간은 거기서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주는 거예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네. 계셔라 네. 그런 식으로. 그것도 그 전에는 뭐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2023년에는 석 달만 운영을 하고 대신에 그 석 달 동안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살면서 뭐 이제 그 재단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들을 해야 돼요. 주민들을 상대로 뭐 북토크를 한다든가 뭐 무슨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가파도에 주민들이 많이 사세요? 본섬 나가서 하겠지. 시각예술가 분들 중에는 가파도 주민 상대로 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본섬 나가서 북토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시각예술가 5분은 그 거기에 이제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거기 모여 사셨고 소설가 2사람한테는 폐가를 리모델링한 숙소를 하나씩 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서 석 달 동안 혼자 살았죠. 제가 밥은 줍니까? 밥 안 줍니다. 해 먹어야 돼요. 네, 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가파도에 뭐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지도 아니고 제주도로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뭘 잔뜩 사와가지고 쟁여놓고 있다가 요리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냥 거의 다 레토르트 뭐 이런 거였고. 그 가파도에는 가파도 해물짜장 짬뽕집이 있고 청보리 왓 슈퍼라는 가게가 있고 그렇네요. 그 해물짜장 집들이 점심만 해요. 그래. 왜냐하면 배를 하루에 7번을 운행하는데 마지막 배가 4시 10분에 끝나요. 그럼 관광객들이 나가기 때문에 저녁 장사는 못 하는. 저녁 장사 안 해요. 그냥 거기 마지막 배 끝나면 주민들이 다 그냥 대구로 들어가시고 저는 관광객 낮에는 또 이제 뭐 주말에는 관광객분들이 꽤 오시는데 관광객 오기 전에 또 관광객들 나간 다음에는 섬이 진짜 조용해서 저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는데 저녁에 산책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무도 못 만날 때도 있어요. 아무도 못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작가 산책하는 다른 작가분 만나가지고. 근데 저는 그 대목이 조금 궁금했는데 어쨌든 간에 장 작가님 포함해서 7분의 작가님이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 7분끼리 좀 교류하시면서 술 밥도 좀 먹고. 같이 먹고 술도 마시고 산책도 좀 같이 하고 그냥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두 분은 외국인이시고 네. 영국에서 온 시각예술가, 캐나다에서 온 시각예술가이시고 또 한 분은 이제 한국 분인데 일본에 사시는 시각예술가 분이시고 그분들끼리도 뭐 5분이서 뭐 그렇게 막 많이 드시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 다른 작가님 한 분은 저 김인숙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막 또 그렇게 살갑게 교류하기에는 조금 연배 차이도 있고 좀 그런가요? 뭐 이제 조금 뭐 연배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제가 또 워낙 좀 내성적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선생님 뭐 식사나 하시죠 이런 말씀을 잘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김인숙 작가님 입장에서는 저 장강명 쟤가 좀 나한테 좀 꼬리치고 그러기를 바랐는데 아이 꼬리치고가 뭡니까 지금 시즌 첫 방부터. 제가 김인숙 선생님 되게 존경하고 제가 한겨레 문학상으로 데뷔할 때 심사위원. 그러니까요. 한참 아니 그 김인숙 작가님 입장에서는 대선배잖아요. 문단 대선배니까 네. 까마득한 후배가 좀 살갑게 자기한테 와가지고 좀 부비고 그런 이거 또 좀 이상한데. 아니 이게 뭔가 좀 김인숙 선생님께 너무 신뢰되는 근데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서로 좀 냉랭하게 지냈다. 냉랭하게도 냉랭도 부적절한데. 2024년도에는 YG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단어 선택이 좀 이상한데.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청룡이랑 뭐 궁합이 좀 안 네, 맞으시네요.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 옆에 폐가에 정진영 작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난리 났지. 매일 술 마셨지. 술 되게 많이 마셨겠죠. 그 외국인 작가분 중에 한 분이 막걸리에 빠져가지고 뭐 거의 매일 드시고 막 이랬었어요. 그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키르케 얘기는 언제 하는 겁니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디서 키르케랑 연결하는가? 근데 제가 혹시 김인숙 작가님이 키르케 아니에요. 김인숙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런 무리를 일으키다니.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50일 동안 와이파이가 안 됐어요. 석 달을 있는데 냉장고도 한 달 있다가 들어왔고. 전기가요? 아니면은 냉장고가? 냉장고가요. 네. 와이파이는 50일 지난 다음에는 켜졌어요? 설치를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자비로? 아니요. 그 재단에서 설치해 주셨는데 이 폐가 숙소는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또 뭐 원래는 뭐 입주하는 날짜 있었는데 9월 1일부터 가기로 했었는데 공사가 덜 끝나서 뭐 9월 8일에 와라 이래가지고 이게 거기가 배로 가다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진척이 잘 안 되고 가보면은 배가 자주 끊겨요. 그 청취자분들 중에도 저 같은 사람 몇 명은 계실 것 같은데 네. 불타는 작품이 떠오르는군요. 로버트 재단에서 작가 초청했는데 그렇죠. 냉장고도 없고 와이파이 안 들어오고 공사 중이고. 근데 되게 낭만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낭만적이지 그 않았었을 것 장강명 작가 같은데요. 거주할 때 보니까 서울에 가끔 일이 있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배가 날씨를 굉장히 많이 타가지고 막 금방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YG님을 그때 만나 뵀던 그 서울 행사도 그게 막 며칠 전부터 배 끊길까 안 끊길까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막 봐야 되고 배가 끊겨서 굉장히 그 섬에 유배된 기간도 길고 그래서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여기서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밀실이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가파도 살인 사건 왠지 네. 오. 가파도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파도 레지던시에 하지마. 온 범인은 이 안에 있어. 김인숙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아니 혜정 대표는 그 폐가 레지던시에 가봤어요 혹시? 네, 저도 구경을 한번 해봤고 그 한번 살만 하던가요? 3개월 정도는? 그 공간은 괜찮은데요. 공간은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살만하고 저는 고즈넉하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오래 머무는 건 또 모르겠고 또 하나는 장강명 작가가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습하고 오래된 집이라서 벌레가 많은데 벌레가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 벌레들의 사이즈가 우리 육지 이 메인랜드에 있는 이 아이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따 사진을 하나 바퀴벌레 사진인데 바퀴벌레랑 아이 컨택트가 가능해요. 이 아이가 이제 우리를 바퀴벌레가 눈이 쳐다보- 두 개구나 막 이런 거 알 수 있고 아하. 바퀴벌레 사이즈가 진짜 커요. 진짜 먹바퀴라고. 오호. 근데 제가 그래서 와이파이 안 되지, 사람 없지, 뭐 냉장고도 없지, 뭐 이런 상태에서 글쓰기 최고의 조건이네요. 네, 근데 글은 안 쓰고 책만 열심히 읽었는데 근데 거기서 계약 위반 아닙니까? 글 안 쓰면? 뭐 글 써야 된다 뭐 그런 계약까지는 뭐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로버트 재단은 아니었군요. 네. 제 그거 질문에 쓴 원고 중에 하나는 좋습니다. 불태워버리고 이러는 근데 거기서 이제 키르케를 읽은 거죠. 아 드디어 나왔군요. 네. 이렇게. 네. 너무 몰입된 거예요. 키르케가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섬에 살면서 이제 남자들을 괴롭히는 마녀인데 이 매들린 밀러는 어떤 저주를 받아서 신들의 저주를 받아서 섬에 갇힌 여성, 되게 외로운 여성.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는 여성인데 그 와중에 찾아온 게 오디세우스고, 근데 오디세우스는 이제 아내가 있는 남자고 자기를 떠날 거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뭐 이런 내용인데 되게 내가 키르케고 키르케가 나다 뭐 이런 기분으로 읽었어요. 막 키르케 읽다가 밤에 이렇게 저녁에 이제 노을 질 때 너무 예쁘니까 거기 또 근데 해가 지면 깜깜해서 무섭거든요. 노을 질 때 샥 나와가지고 노을 보면서 키르케 생각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책 읽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산책하고 그랬던 거죠. 또 이제 갖다 붙이면 또 키르케가 이 매들린 밀러 소설에서는 시작할 때는 자기 마법을 잘 몰라요. 자기가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거나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제 저주를 받아서 섬에 갇힌 다음부터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뭔가를 창조하는 힘, 뭔가를 이제 바꾸는 힘. 그리고 이 소설 자체는 이제 뭐 저와의 인연이랑 상관없이 정말 감동적으로 전 되게 정말 막 끝에 막 눈물 찡하게 읽었거든요. 어떤 운명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게 사랑을 갈구하는데 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남자나 아니면 신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구원을 쟁취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절묘한 게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키르케가 속한 이야기들의 결말이 되게 막장이거든요. 오디세이아 다음에 사람들이 잘 이제 얘기하지 않는 어떤 서사시가 있는데 텔레고네이아라고 이제 키르케의 아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키르케의 아들과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서사시가 막장 중에 막장이에요. 키르케는 원래 오디세우스를 사랑했는데 텔레고네이아에서 오디세우스의 아들이랑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키르케의 아들 오디세우스 사이에 낳은 아들은 오디세우스의 전 부인이랑 결혼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시어머니가 되는 이거 그런 막장. 한국 드라마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쵸. 막장 네. 설정이네요. 그 옛날에는 결혼들을 되게 빨리 했나 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그렇게 뭐 이제 왔다 갔다 키르케는 저기 이제 신의 ним프니까 뭐 안 늙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페넬로페도 아마 뭐 무슨 안 늙는 뭐가 있었던 것 같고 해가지고 와 이 막장 얘기까지 소설에서 현대적으로
반영을 하나? 그 되게 궁금했는데 그건 안 해요. 꽤 반영해요. 꽤 반영을 꽤 해놔요. 반영하고 이게 말이 되게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야, 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말이 되고 되게 감정이입을 하게 돼요. 그 매들린 밀러가 이게 그 컨셉만 보면은 저는 소설을 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컨셉만 보면은 굉장히 그렇잖아요. 고전을 현대 소설로 각색하는 거니까 조금 따분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중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작가예요. 네. 두 개 다 밀리언셀러가 네, 근데 되었죠. 대중적으로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여성 독자들이 많아요. 그 여성 독자들이 많은 이유가 로맨스 소설 코드를 네. 좀 세게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아무튼 오랜만에 YG가 안 읽은 책으로 방송하니까 YG 말 적게 해서 되게 좋은데요. 좀 더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근데 시대적 공간적 배경은 어디예요? 지금 이 매들린 밀러의 키르케는? 그냥 그리스 신화 시대예요. 네. 아득한 옛날. 그 진짜 옛날이에요? 네, 진짜 옛날이고 그러면 진짜로 신의 자동차, 딸이고 커피 뭐 그런 거- 전보 이런 거 안 나오는 네, 그런 거 전혀 없고 싫어할 것 같은데 나는. ним프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티탄인데 헬리오스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 신들이 뭐 우리를 경계한다 티탄족의 JYP 전혀 우리를 이해를 경계한다. 못해요 지금. ним프는 뭐고 티탄은 뭐고. 그 전작 뭐라고요? 앞에 작품? 아킬레우스의 노래. 그것도 그러면 그 옛날이 배경입니까? 당연 그쵸. 예, 예. 트로이 전쟁 때가 트로이 배경이고 와. 그 이제 아킬레우스의 노래는 그때를 배경으로 소설을 써도 100만 부가 팔린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가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네. 그 고전의 중요한 모티프를 따와가지고 그냥 자기식으로 현대 소설로 다시 각색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전을 조선시대 배경으로 주인공이 그 홍길동으로 다시 쓴 거죠. 네. 내지는 뭐 홍길동전을 큰 스토리는 거의 똑같고 큰 스토리가 거의 똑같은데 그럼 되게 그 원래 이제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의 주제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전혀 다른 주제를 되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그러니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에 응. 조연으로 등장하는 뭐 여자 노비애를 응. 그렇죠. 주인공으로 한 다음에 걔 시선으로 홍길동의 활약상 그리고 홍길동과의 미묘한 로맨스 그 춘향전 말고 방자전 삼각관계. 영화로 만들어지는 뭐 거랑 그런 거랑 거야. 비슷한. 그런 거죠. 예. 오. 근데 저는 방자전은 보셨나 봐요. 방자전 영화 있었죠. 영화 김주혁 있었죠. 예. 배우님 나오는. 안 본 거. 아무튼 네 있는 건 알아요. 네. 그런 건데 진짜 방자전 사례가 딱 좋은 건데 그냥 이게 이제 뭐 그 왜 고전 다시 쓰기 동화 다시 쓰기 중에 유치한 것들 많잖아요. 뭐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내지는 뭐 방자전도 뭐 그 뒤틀기가 조금 뭐 이렇게 약간 좀 산만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아킬레우스의 노래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킬레우스의 노래보다 키르케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노래가 많이 팔린 게 이제 그게 아마 여성문학상도 받고 여성 독자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아킬레우스의 노래가 약간 비엘 소설 같아요. 예. 그 사실은 그 실제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공간에서는 이성애보다는 동성애가 네. 굉장히 좀 더 고상하고 옛날 그다음에 그리스 좀 더 시대에. 가치 있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각시켜 가지고 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아킬레우스랑 그 페트로클로스가요. 네네. 네, 페트로클로스가 절친. 네. 예. 뭐 서사시 안에서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안에서는 절친인데 좀 절친 이상 아니냐. 아니, 서로 둘이 서로 좀,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이 아니냐라는 정도의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아킬레우스의 노래에서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비엘물이 되었고 되게 왜 여성 독자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처럼 너무 로맨틱한 비엘물이 되었고 근데 아킬레우스의 노래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키르케는 정말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나도 무슨 뭐 감령사굴의 전설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가파도 전설도 찾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뭐 이런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좀 해보시죠.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메들린 밀러가 참 이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구운몽 같은 거 다시 쓰기 좀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최근에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책걸상에서
해보자고 JYP한테 입질 한번 했었는데 JYP가 안 문 책 하나 있거든요. 혹시 팻바커의 네, 침묵은 여자가 팻바커의 되나니? 침묵은 여자가 되나니. 그것도 되게 좋습니다. 예, 침묵은 여자가 되나니라는 책인데 이 책은 내가 그걸 안 받았다고 저렇게 손가락질까지 할 일이야 지금.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나 때릴라 그랬네. 아니 근데 그 팻바커는 그 부코상까지 받은 그 영국 그 네. 현대문학에서는 굉장히 네. 유명한 작가인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는 안 된 작가로 알고 있는데 그 팻바커가 그 일리아스의 주인공이 아킬레우스잖아요. 아킬레우스의 노예가 된 한 도시국가의 왕비의 시선으로 그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브리세이스. 네, 브리세이스라고 하는 왕비의 시선으로 트로이 전쟁을 이제 다시 쓴 그렇죠. 예, 그 소설이에요. 근데 그 이 소설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상업적으로는 이 메들린 밀러만큼 성공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세 작품 다 좋아하는데 저의 주관적인 평가로는 키르케가 최고. 최고. 음. 그 다음이 침묵은 여자가 되나니. 그 다음이 아킬레우스의 노래고 이제 침묵은 여자가 되나니가 좀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면 여성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주제가 많이 담겨 있고 근데 침묵은 여자가 되나니랑 아킬레우스의 노래가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뒤튼 거잖아요. 네. 같은 그리고 이제 주조연이 한 곳에서는 주조연이 두 소설에서 모두 아킬레우스이고 그리고 침묵은 여자가 되나니에서도 그 동성애 코드가 좀 노골적으로 나오잖아요. 침묵은 여자가 되나니에서는 뭐 아킬레우스가 그렇게 막 이제 페트로클로스랑은 좀 우정 약간 그래도 미묘한 약간, 여지는 네. 줬었던 네네네.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그 혜정 대표도 이렇게 막 그리스 신화 나오고 이런 거 좋아합니까? 제가 조용히 있는 걸 보면 그럼 우리 화제를 바꾸자. 저 둘이 너무 지금 이쪽 먹바퀴- 얘기만 하는 거. 먹바퀴 얘기할까요? 뭐라고요? 먹바퀴 아까 그 가파도에서 많이 나온 바퀴벌레 아 얘기할까요? 바퀴. 바퀴. 근데 하여튼 되게 사실 도시에서 살면서 계속 뭐 다른 사람이랑 말을 안 하고 지낼 수는 있는데 계속 보게 되잖아요. 저는 특히 이제 지하철역 바로 앞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2호선 중에서도 혼잡도 심한 지하철역 앞에 살고 있거든요. 그냥 아침에 나가기만 해도 막 수천 명을 마주치게 되는데 정말 어떤 날은 한마디도 안 하고 보낸 날도 있고 뭐 사람 마주쳐도 뭐 이렇게 해녀 할머니 뭐 한두 분 이렇게 인사하고 가고 뭐 이런 날도 있고 되게 하여튼 고즈넉한 곳에서 약간 유배당한 기분으로 그렇게 있으면서 지금 왔습니다. 유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도에 보면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클릭했더니 되게 입구는 되게 노출 콘크리트 뭐 이렇게 네. 근사하게 미술관 건물 같이 굉장히 생겼는데요. 멋있어요. 그게 여기 산 건 아니죠, 근데. 거기가 시각예술가 분들이 네. 사셨던 곳이고요. 여기 말고 폐가에. 네, 저는 근데 폐가를 리모델링한 그 곳에서. 리모델링한 폐가에서 주메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주메일 할 때 맞아요. 거기 네. 계셨죠. 그 인터넷 연결된 다음이었나 보네. 인터넷 연결된 다음에 근데 주메이로 봤을 때 장강민 작가님 계시던 그 폐가 리모델링한 레지던스는 되게 화면상으로는 근사해 보였어요. 자, 그럴 리는 없겠지만 YG가 여기 와서 3개월 살아라. 살게 해주는 거 말고 뭐 주는 건 없다.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다. 저는 생각도 안 하시는데요. 저는 바로 사람이 좋아요. 혜정 대표 갑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살면서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나. 저는 JYP 귀찮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저는 뭐 보내줘. 뭐 이런 거. 보내줘 내려와라 뭐 이렇게. JYP님은 어떠세요? 요새. 저는 따뜻한 물은 나오죠. 그럼요. 네. 첫날에 안 나왔어요. 화장실 실내에 있죠. 실내에 있죠. 네. 네. 시설 되게 좋았고요. 그러면 뭐 불러준다면 전 갑니다. 저는 장강민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약간 그 상상을 해봤는데 책걸상 재단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뭔가 그 시골에 있는 부지를 산 다음에 폐가를 이렇게 리모델링해가지고 이게 책걸상에 좋아하는 작가들을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가둬놓고서 통조림. 지금 뭐 마이크는 없지만 김원비 작가는 가파도 폐가에 한 3개월 살게 해주겠다고 밥은 해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내려갑니까?
저 그런 환경 좋아해서 무조건 네. 내려가려고 했는데 저 벌레를 되게 무서워해요. 네, 그래서 못 살 것 같아요. 그 벌레 없으면 내려갑니까? 벌레 없으면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대신에 저는. 거기서 3개월 살고 나오면서 300매 원고 써야 된다 그러면 갑니까? 가요. 저는 3개월 동안 한마디도 사람들이랑 안 나눠도 너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혼비 작가님이랑 똑같은 좀 성향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살면서 저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좀 그렇게 좀 고립돼서 약간 사람들이랑 멀어져서 좀 고독한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대화도 하지 않고 네. 딴 사람한테 신경 쓰거나 영향받지 않고 살고 싶었다. 네. 바로 옆에 배우자 있는데 그런 말 해도 괜찮은 겁니까? 둘이 근데 근데 주메이 할 때 이제 네. 둘이 한 분은 서울에서 한 분은 가파도에 계셨거든요. 두 분 다 너무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되니까 외로워가지고 밤마다 뭐 전화는 걸게 되더라고요. 밤에 자기 전에 침대에서 이렇게 스피커폰 해놓고 자다가 이렇게 그러다 잠들고 하게는 됐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 일단은 드문 경험이고 저는 되게 로맨틱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필 거기서 읽었던 책이 또 제일 좋았던 책이 키르케라 가지고 계속 키르케 가파도 뭐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날 것 같고 작년에 뭐 그래가지고 에세이를 짧게 하나 뭐 이렇게 서점에서 써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썼는데 이 얘기를 쓰면서 막 이제 저도 이제 뽕이 차올라가지고 내가 어떤 마법을 여기서 익히고 가면 좋겠다. 그게 이제 가파도 나올 때쯤에 쓴 거였거든요. 뭔가를 만들고 바꾸는 힘을 여기서 터득을 하고 나를 좀 구원하고 싶다. 뭐 이렇게 쓰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즌 첫 방송, 네. 책걸상 8년차 첫 방송, 장강명 특집으로 가파도 얘기에 이어서 가파도에서 읽은 책 중에 제일 좋았던 키르케 이야기. YG랑 장강명은 즐거웠고 HJ와 JYP는 책 얘기 부분은 뭐라는 거냐 이런 표정으로 시큰둥했던 방송이었어요. 도대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길게 들었는데 제가 아까 그 님프 서로의 시어머니가 된다 뭐 이런 네, 말도 안 그것만 되는 잠깐 부분만 관심이 갖고 무슨 아까 내용이지? 무슨 님프 티탄 이야기할 때 그 흔들리는 JYP의 그 동공지진 그거 보이는 방송으로 보셨어야 했는데 아니 님프 티탄 정도는 뭐 그냥 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뭐 헬리오스 뭐 이건 조금은 나간 것 같지만 6번째 시즌 첫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장강명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